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챙겨요랭아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해볼 테마는요,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기사가 어제부터 마구마구 쏟아졌거든요. 네, 13조를 투입해서 완전한 해상공항으로 만든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2025년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추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의 추진 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추진 계획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지금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토대로 수립을 한 내용을 보면, 원래 활주로 위치가 육지와 해상을 연결하는 거였는데 해상으로 바뀌었고요. 개항 시기는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들어가요. 13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더라고요. 연간 수요 예상치가 이렇게 부산시 추진 방안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투입 비용 대비해서 경제적 효과를 원래 나타내는 이런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이게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을 평가하는데 그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경제성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는 지방 소멸에 대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과제라고 했대요. 그래서 약간 밀어붙이는 이런 얘기가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대못받기가 한마디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산 쪽이나 이쪽 아래쪽에 약간 이렇게 표심 이런 것들도 확실히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너무 중요한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타 면제 사실상 확정. 그래서 예타 면제가 또 뭐야로 봤더니만 그게 이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 그래서 여기 뭐 사회 간접 자본, 그다음에 뭐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거의 13조 이렇게 막 넘게 투입이 되니까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재원 조달 방법 등 이런 것들을 막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성이 이게 괜찮은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절차인데, 이거를 절차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낭비를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1999년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것 자체를 사실상 약간 확정을 지었다. 예타 면제하는 것을 사실상 확정을 지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약간 밀어붙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마구마구 움직인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시간 외에서도 뭐 삼보산업, 덕신하우진, 영화금속이 상한가를 간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요렇게 막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걸 또 이쁘게 표로 또 정리를 해 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대장주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뭐 특징주 해가지고 요렇게 또 관련주들이 마구마구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요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요 표 같은 경우는 저기 유튜브에서는 원본 파일을 못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더 보기란에 가시면 블로그에서 원본표는 다운받아 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공부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한국종합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2022년 오늘인가 봐요. 이때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온 게 보여지시죠? 거래량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돈을 썼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지금 코로나 때 이후에 시세가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최고라고 적혀 있는 이 12,850원까지는 못 갔는데 거의 그 부분까지는 갔다가 지금 이렇게 쭉 빠졌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가 시간에 조금 올랐을까나요? 볼까요? 네, 시간에 지금 상한가도 못 말았는데 7.98% 오른 걸 보니까 조금 파이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 10,000원 부근 좀 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일단 거래량이 이틀 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 조정해 올지 아니면 바로 그냥 치고 올라갈지는 내시 초가 형성이나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52주 신고가 여기 12,500원까지 어떻게 한번 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바닥을 여기서 잡아냈고 이 바닥을 저점을 들어 올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좀 파이팅 있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의 뭔가 눌림이 있다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의 흐름이나 시초가 형성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신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이틀 동안에 약간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걸 보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는 빠졌다가 같이 빠졌다가 약간의 이렇게 추세가 좀 나긴 났어요. 그런데 엄청 많이 난 건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올라갔나 봤더니만 한 지금 3만 원 부근에서 요 앞전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 본전을 한번 주고 이렇게 다시 빠졌던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봤을 때 최근에 이틀 동안이 더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요 앞전에는 누군가가 들어왔어도 다 나가지 않았을 수 있겠다. 혹은 이 바닥에서 누군가가 다시 돈을 써서 들어왔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를 조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어느 순간에 바닥을 잡아내면서 저점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이 의의가 있고요. 이 상태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꼬리를 다는 이유가 여기 앞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를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박스권을 그릴지 아니면 바로 뚫어낼지는 내일 시초가 형성이나 어떠한 이 테마성에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박스권을 상단을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던지 아니면 얘가 뭐 이렇게 아주 가파른 추세지만 이런 추세를 타고 있다가 뭐 여기까지 눌렸다가도 네,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본인만의 시나리오나 본인만의 매매 포지션, 본인만의 타점, 그다음에 손절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보산업이에요. 네, 요도 보시면 얘는 2020년 초반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그때 코로나 때 한 대 때려맞고 이후에 시세가 나긴 났어요. 그래도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만 라인을 살짝 그어봤을 때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거래량을 이렇게 그어보면 요 앞전에 이런 식으로 꼬리 달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꼬리들의 본전을 다 한 번씩 주는 형태가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879원 여기 라인까지 어떻게 한번 올라갈 건가? 약간 이런 기대가 잠깐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거래량들이 많이 나왔을 때 저 앞전에 있는 물량을 받아 먹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뭔가 흘러내리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그었을 때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기간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이 라인을 조금 뚫어냈어요. 하락하는 추세 조금 뚫어냈고 저점을 지금 들어 올리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고 하면 약간 지금 흐름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형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수렴이라고 하면 이 안에서 이렇게 논일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삼각수렴의 상단부를 뚫어 올리는 방향성은 얘는 위로 정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종가 마무리 이렇게 됐지만 얘가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거든요. 이렇게 10%막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방향성을 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시초가 형성이 뭐 이렇게 위에서 된다고 하면 물론 이때 따라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성이 있으나 뭐 약간 눌림이 올 때나 이럴 때 조금 노려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삼각수렴의 이 요런 뚫었던 라인 있잖아요. 요런 라인이 무조건 손절가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아마 내일 시초가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이 또 관심을 어떻게 가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요렇게 된다고 하면 이 앞전에 뭐 한 번에 여기 뭐 3,750원을 간다 이런 거보다는 여기 요런 이렇게 갭뜬 음봉이나 요런 라인들이 있잖아요. 네, 요런 뭐 2,468원이나 2,660원 정도 요 정도 라인까지 어떻게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는 조금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볼까요? 영화금속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는 2020년에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네요. 코로나 때 이후에 시세가 날 때 여기 약간 고점 요런 데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엔 또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보면서 누군가가 들어는 왔는데 다 나간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시세가 났었고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갭뜬 음봉 이런 식으로 계속 막 꼬리를 빵빵 찌르는 음봉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개인들이 대응하기는 너무 힘든 종목이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갭을 띄었다가 빼면 막 올라탔다가 물리거든요. 그리고 약간 본전 주는데 타다가 또 빼고 뭐 이래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대응하기 조금 힘든 그런 세력들의 핸들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이후에 또 내려올 땐 또 미친 듯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손절가를 항상 정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위험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조금 솔직히 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일단 요 앞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얘가 저 앞에 있는 본전을 주고 뭐 얘는 여기 본전 주고 얘는 여기 본전 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해석을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이후에 이제 주가가 쭉 빠졌어요. 네. 무슨 골파기 하는 거 마냥.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고 뭐 또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하락하는 추세를 뚫어 올리기 시작했고요. 저점이 원래 이렇게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 저점을 들어 올렸잖아요. 이거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60일선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반등을 조금 맞이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딱 띄고 최근에 약간의 거래량과 함께 여기 224일선을 뚫어내는 것 자체가 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도 지금 보시면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를 말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내일 시초가 형성이 1860원 정도에서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라인을 그어 보면 1860원이면 뭐 이렇게 대충 긋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1860원을 찍으면 나옵니다. 선이. 네, 그러면 지금 시초가 형성이 요쯤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한 번에 224일선과 448일선을 확 뚫어 올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앞에 나름 여기 이렇게 꼬리 달린 요거 거래량 있는 요거 있죠. 요게 앞에 요게 매집이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라인이 있는 거죠. 왜냐면 시초가 형성이 여기로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앞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 장대가 나왔다가도요. 이 매물대 때문에 이렇게 꼬리로 달려서 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기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물량을 아유 본전 왔다 이러면서 토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할 매도가 너무 중요하고요.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네, 1차 타점 뭐 잡고요.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질 거 생각해서 저 밑에 좀 잡고 이런 식으로 뭔가의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그려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물리기 십상이다. 왜냐면 시초가가 많이 뜨거나 하는 종목들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좀 막 이렇게 뭐랄까 우리 불나방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불나방 기질을 해서 한 번도 그렇게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일단 부동산 관련주도 엮여 있는데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요때 이렇게 때려 맞았다가 시세가 났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빠졌다가 448일선을 조금 안 깨려고 하는 움직임 보였다가 또 요거를 또 좀 뚫어 올렸어요. 그러다가 시세가 좀 났다가 주가가 쭉 빠졌단 말이죠. 근데 많이 뺐어요. 여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 이 세력들 진짜 먹고 나갔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많이 뺐는데 보시면 이 고점에서 오히려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이 밑에서 이런 박스권 뚫어낼 때보다. 그래서 아, 누군가가 들어는 왔는데 약간 덜 나갔네? 약간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바닥을 이렇게 잡았을 때 약간 요런 라인이 있고요. 고점은 약간 이렇게 높였던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쏘고 내려가고 이런 식의 패턴을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여기서 추세를 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 그럼 이제 요 앞에서 했던 그런 패턴들보다 조금 다르게 움직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시나리오는 저는 계속 그려보는 게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틀리든 맞든 일단 무조건 그려봐야 나중에 어느 정도 패턴이 본인만의 그런 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3월 달 정도에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조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라인을 그어보면 한 요 정도 박스권, 요 정도 매물대에 한번 본전을 살짝 줬다가 이렇게 빠졌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요런 거 자체가 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여기 60일선, 그 다음에 448일선 위에서 약간 이렇게 매물대를 조금 만드는 형성을 하는 거 보니까 얘도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 박스권을 상단으로 뚫어낼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시간에서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4.5% 올라간 거 보니 약간 시장에 관심을 받긴 받았구나. 근데 물론 내일 아침에 이 시초가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오늘 종가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서 이 바닥을 깨지 않는다면 여기를 위로 뚫어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추세를 그려봤을 때 원래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왔으니 이런 추세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만 엮여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하나에만 엮여 있는 것보다 뭐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테마주 엮여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든 조금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조금 해보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절가를 꼭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덕싱하우징이요. 아, 덕싱하우징도 얘도 보시면 얘는 약간 이렇게 박스권이 조금 있었어요. 이런 식의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2021년 말쯤에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 나오면서 좀 뚫어 올렸다가 요거를 뚫어 올리고 쭉 올라가주나 했더니만 그러진 못하고요. 네, 52주 신고가를 여기서 한
찍고요. 다시 주가가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448일선을 살짝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강하게 V자 반등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이런 추세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3,480원이 52주 신고가가 되는 건데 이렇게 파동은 있지만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공구리를 치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 이런 식으로 갭뜬 음봉들이 있고 예, 요런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갭뜬 음봉이 그러면 확실히 매집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얘도 지금 시간애를 보면 얘도 지금 상한가를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330원에서 좀 시작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330원이면 요 정도예요. 뭐 일단 뭐 어느 정도 요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요 앞에 3,480원 요 라인을 얘는 조금 노려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 충분히 네, 이렇게 쭉 밀어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릴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앞에 여기 앞에도 이 높이도 이 완전 초반에 물려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냈을 때 장중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웠다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고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네, 장기 이평들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떨어질 땐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시세가 조금 낮기 때문에 장기 이평이 벌어졌잖아요. 누군가는 엄청 많이 수익 중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량을 조금만 뭐하다 싶으면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인터지스고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요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2020년에 엄청난 거래량이 났어요. 역사적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나름 여기서 시세가 좀 났었는데 이 여기 앞에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뚫어 올리고 네, 여기 최고라고 써져 있는 역사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쭉 빠졌는데 얘도 보니까 뭐 정신이 없네요. 예, 이렇게 뭔가 음봉들이 많은 것도 좀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개인들이. 왜냐면 시가를 엄청 높게 띄웠다가 쫙 빼버리는 형태가 있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형태를 봤을 때 일단 여기서 저점을 조금 잡아 올렸던 흔적이 있고요. 삼각수렴이라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거 형태를 봤을 때 저는 약간 이게 다 매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도 네, 충분히 조금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얘가 지금 오늘 시외에서 3,750원에 네, 지금 마무리가 된 걸 보니까 3,750원이면 요 앞에 요렇게 요 정도 라인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요런 거 그러면 요 앞에 요게 이게 매집봉이었구나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런 데도 다 매집봉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여기서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얘가 그러면 요 앞에 얘가 여기 본전을 확실히 줄 수 있으니까 이 다음이나 이 다음까지도 내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네, 만약에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 그 시초가의 시가를 절대 깨면 안 돼요. 네, 그 시가를 깨면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타나 뭐 단기 스윙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날 형성된 시가를 절대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은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도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뭐 이런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갈지 뭐 조정이 올지 아니면 앞에 나름 이렇게 매물대를 조금 있다고 가정하고 네, 매집이었지만 뭐 박스권을 살짝 그리다가 뚫어 올릴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세력들의 핸들링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산업이에요. 네, 부산산업도 지금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얘는 보니까 2018년도에 엄청난 시세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25만 원까지 찍었다가 이렇게 주가가 조금 약간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가 쭉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저점을 잡고 돌아 올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어쨌든 완전 크게는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요. 여기서 짧게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뚫어 올린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조금 바닥을 잡아낸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눌렸다가도 뭐 이런 식의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관건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전체적인 추세 봤을 때 이 하락하는 여기 이 추세를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주면 굉장히 좋지만 여기까지 솔직히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세력들 입장에서. 네, 본전을 다 주고 신고가를 다시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조금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얘도 지금 내 시간 외에서는 조금 힘있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럼 시초가 형성이 조금 높게 된다고 하면 나는 이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적당히 먹고 빠져야지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조금 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테마주는 요새 막 먹고 빠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뭐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네,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갑자기 쫙 음봉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증시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동일제강인데요. 요것도 좀 시세가 났어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이후에 때려맞고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서 역사 신고가 찍은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좀 의미가 있죠. 누군가가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쫙 올렸구나. 이런 거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바닥을 좀 잡아냈고 이 바닥을 조금 더 가파르게 돌아 올린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절대 개인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꼬리가 달린 걸 봤더니만 추적을 딱 해보는 거예요. 여기 꼬리가 달렸네. 왜 꼬리를 달았을까? 그럼 이 앞에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있었구나. 그래서 얘가 꼬리를 달았구나. 이 앞에 물려 계신 분들이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꼬리가 달렸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얘가 그러면 오늘 시간에서 어땠는지 살짝 봤더니 좀 많이 올랐네요. 7% 올랐으니까 4,415원에서 지금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정상대로라면 형성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4,415원이었나요? 그럼 꽤 높은데요. 그죠? 뭐 한 대충 요 정도라고 치면 그러면 여기 매물대를 지금 거의 뛰어넘을랑 말랑 하는 수준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럼 여기 5,588원 어떻게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고려를 하시고 이 시초가 형성이 어디서 되는지에 따라서 본인만의 매매 포지션을 조금 가져가시는 게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시초가가 약간 이게 증시가 조금 애매할 때는 바로 따라가신다기보다는 조금 간복이 있잖아요. 간복이 조금 지켜보다가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반성기예요. 네, 동반성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2020년에 이렇게 좀 때려 맞았어요. 그런데 얘도 약간의 시세가 났었지만 엄청 시세가 많이 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여기서 막 파동을 엄청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저점을 조금 들어 올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크게는 이런 식의 삼각수렴이 있었는데 이 삼각수렴을 저는 상방으로 뚫어 올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뒤쪽에서 많이 안 나오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 자체는 저는 그러면 이 밑에서도 누가 한번 매집을 했고 이 위에서도 저 앞에 본전을 주면서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나가진 않았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도 지금 여기를 뛰어넘고 여기 앞에 매집봉처럼 생긴 요거 거래량 많이 나온 여기를 중간을 치고 있는데도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건 누군가가 매집을 했구나. 이 전체가 다 매집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일 시초가 형성이 얘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얘도 6% 정도 올라갔으니까 5,460원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좀 시초가가 조금 높잖아요. 5,460원이면 거의 여기 꼬리 중심값 정도 좀 안 되나? 여기 꼬리의 중심가까지는 안 돼도 이 시가는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최고가라고 써져 있는 6,272원 있죠. 여기까지 어떻게 한번 장중에 만약에 사람들의 관심만 받을 수 있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장기평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장기평들까지 쫙 올라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퍼진 종목들은 누군가는 다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진입할 거라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만약에 여기 내일에 만약에 시초가 이런 것들이 깨졌을 때 나는 무조건 손절을 하겠다. 이런 식의 자기만의 시나리오나 손절가 꼭 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윈하이텍입니다. 윈하이텍 같은 경우도 관련주 좀 역견이 있는데요. 얘도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엄청나게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조금 시세가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걸 지금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얘도 지금 어느 순간에 바닥을 좀 잡아줬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여기 이렇게 최고라고 50주 신고가로 써져 있는 7,58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흘러내리는 흐름에서 어느 순간 바닥을 잡았고 이 바닥에서 저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60일선에서 반등을 조금 해주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가 나름 박스권이라는 생각이 전 들어지고요. 이 박스권을 이렇게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주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얘도 그러면 시간에서 좀 올랐나 봤더니 한 4% 정도 올랐네요. 그러면 내일 시초가가 만약에 4%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이 박스권을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주겠구나. 이제 이렇게 예상을 조금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앞에 이런 식의 매물대가 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장중에 이렇게 장대를 세웠다가도 충분히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손절가 정하시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성우테크론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의 매집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우상향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여기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진짜 완전 진짜 땡큐베리 감사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저점을 계속 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조금 튼튼하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어느 순간에 이 저점 자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나름 이렇게 거래량들이 터진 라인들을 봤더니만 여기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돼. 이 뒤에서 나왔다는 건 여기 물려 계신 분들에게 얘가 본전을 줬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나온 거 보니까 얘가 요 앞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 본전을 줬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역설 신고가를 찍었던 라인에 한 중심가 정도까지는 본전을 줬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어느 순간에 바닥을 잡고 저점을 들어 올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시간에서 3%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시초가 형성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매집이 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구리를 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려보는 거죠. 뭐 이런 라인들까지 혹은 여기 최고라고 써져 있는 8,190원 라인까지 물론 이런 식으로 파동은 좀 그릴 수 있으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조금 그려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핸들링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연결성이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제가 추려서 올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본인만의 매매 포지션, 손절가 너무 중요하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장기평들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누군가가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누군가가 물량을 던질 때 손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마인드로 접근을 조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시초가 형성에 따라서 너무 갭이 많이 뜬 종목들은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새는 먹튀가 많더라고요. 주가가 확 올렸다가 갑자기 쫙 빼요. 근데 그게 대응이 잘 안 돼요. 개인들은. 스탑로스를 활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이 하기 힘들더라고요. 왜 손절할 새가 없이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자료가 꼭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 많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대신 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